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당 내부에 소위 이 천정배 그다음에 정동영 두 의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 당이 그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하는 이른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이현주 안철수 네. 를 비롯하여 네.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출마해서 이 당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어떤 정당의 노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삼지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후보 시절에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제3지대론을 통해서 중도 보수 노선을 예.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출마를 세게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분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극중주의 논란도 좀 그때 벌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혁신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떠도는 소문은 소문에 저희가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예. 소문은 이제 김성식 의원에게 나가라고 권했는데 김성식 의원이 강력하게 그 고사를 했고 당대표를 준비했던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이 이른바 정동영 천정배 쪽으로 가면 위험하니 출마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철수 의원을 설득했다. 이런 설들이 좀 많이 돌던데. 그런 소문도 있고요. 예. 또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 국민의당 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노선, 정치 노선, 뭐 예. 조직 노선 등등에 있어서 이 갈림이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개혁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든지 개혁 경쟁을 하자. 협력을 하든지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고 하는 이제 정책 노선이 있는가 하면 예. 좀 중도주의를 표방하면서 좀 보수 확장의 방점을 찍자 그런 주장들이 꾸준히 또 있어 왔고요. 이런 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뭐 후보자 중심으로 일이 치러졌으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왼쪽 오른쪽 우왕좌왕 했는데 현재 국민의당의 문제는 뚜렷이 자신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예. 또 그러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게 되고 그게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뭐 진단들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당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전대가 시작이 되니까 천정배, 정동영 이제 두 분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김성식을 할까 뭐 예. 이현주가 뛰어볼까 뭐 그런 얘기 검토까지 했다고 그래요. 논의까지를 예. 뭐 집단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스스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뭐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혁신의 길 2 정치전략 토론에서 같이 앉은 사진이 나오고 네. 보도가 나오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안 전 대표 예. 혼자 오셨으니 제가 인사 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 예정자가 3분이잖아요. 근데 2분은 지방에 간다고 오시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 뭐 중립성보다도 하여튼 뭐 괜한 또 오해를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불편부당한 이 국민의당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 이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인데 혹시 안 후보만 인사 말씀을 하시면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가셨죠.
네,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선언. 예. 놓고 이제 지금 갈등이 증폭이 되고 뭐 폭파되느냐, 분당으로 가느냐,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복귀하느냐,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대 출마까지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자신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당권이 그 지금 그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넘어가면 당이 자칫 잘못하면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합당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이 그 만약에 합당하게 되면 자신이 그 국민의당을 만들 때 했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양당 체제를 깨고 새로운 제3당 중심으로 뭔가를 이게 건전한 그 정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거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 자체가 과연 야당이 맞느냐. 뭔가 민주당 이중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정쩡한 태도. 이걸 분명히 지금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아마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전국 정당화가 안 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이 넓혀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참에 전대에 나가서 당을 확실하게 견인을 하면서 그 수도권 나아가서는 영남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 이 이야기가 측근들 사이에서 논인 것이 지난 7월 11일 밤이라고 그럽니다. 11월 밤이 무슨 날이냐고 하면 12일 날 그 증거조작 파문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날인데 그날 그 측근들 모아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측근들이 일단 뭐 그러니까 백의종군을 하시라. 아니면 뭐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선언하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권들 다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그 다음날 그 공개 사과에서는 그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벌써 그 이전부터 아마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본인이 나오면서 한 이야기가 선당 후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자기가 대권을 노린다고 한다면 이선 우퇴를 해서 시간을 보는 게 낫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과 나라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명분에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 노선 정체성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정말 뭐 민주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그 정치 노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기 그 기반 조직적 기반을 지금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권력 정치적 문제인지 이런 세 가지 수준에서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어떤 두 세력 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문제이기도 한데 본인은 뭐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을 안고 저런 선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링에 오르기도 전에 지난 일요일 날 뭐 세 분이 아주 격한 언어를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국면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람시가 얘기하는 이 파국적 균형이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람시는 계급적 대결을 얘기했습니다만, 뭐 계급 대결은 아니지만 당내 중요한 세력들이 아주 격하게 지금 대치하고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사실 불안불안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뭐 그람시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얘기하면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파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당이 정말 깨져버려서 뭐 공중분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균형이 될 수 있겠죠. 이 격한 투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합의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 세 번째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장기 지속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대가 그냥 설랑설랑 한 상태에서 미봉해버리게 되면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제 뭐 이렇게 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 세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격하게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또 당이 깨지기 일보 직전까지 싸워라. 다만 권력 정치 서로 헐뜯기 중심으로 싸우지 말고 노선 투쟁을 하자. 정말 중요한 의제를 걸어놓고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서
누가 승리하든지 지든지 그 게임을 끝내고 아니면 뭔가 타협점을 찾든지 이렇게 해서 이 전대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1, 2, 3번 중에 뭐를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2번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박지원 의원 전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국민당 내부가 권력투쟁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안철수가 가고자 하는 길, 그다음 천정배, 정동영과 가고자 하는 길, 이걸 두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당을 어느 식으로 끌고 가겠냐라고 하는 권력투쟁이 붙은 그렇죠. 상황이다. 그렇죠. 예, 예. 그 권력투쟁의 중요한 쟁점들이 한 두서너 가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있는 것이고, 뭐 거칠게 보면 이제 그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개혁지향적 세력, 그리고 민주당과 좀 친화력을 가진 그런 경향성, 이 세 가지가 함께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도 보수 노선, 중도 노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건 이제 안철수 식의 노선이겠죠. 뭐 안철수 주변의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비호남 지역에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중도 노선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호남 세력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서 이 세력이 서로 이제 아주 격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당 호남 출신 의원님들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중도보수주의, 그러니까 극중주의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이제 중도보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안철수 신당이 새로 8.27 전대에서 생성이 돼서 이것이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해서 제3의 보수정당의 출현을 예고하느냐, 아니면 호남 자민련 출연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이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이를테면은 호남 지역 정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 그 공천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의원들이 상당히 탈당해서 그 국민의당으로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갈림길이 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선 후보 출신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만약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아닌 딴 소장파 중에서 초선이나 재선 의원 중에서 만약에 당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당내에 뭔가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나왔겠느냐. 그런 데 대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게 출마를 할 때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이 반대를 할 때 뭐라고 시중에서 이야기하느냐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 손은 누가 키우느냐. 그러면, 그럼 이쪽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는 뭐냐면, 소위 말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가 2007년도 그 대선에서 지고, 그 2009년도입니까? 전주 보선에서 자신이 공천 탈락했을 때, 무소속 나가서 출마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였던 정치인이 그러면 지금 대선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그런 조기 등판에 대해서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하느냐, 그게 다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당내에서 좀 소장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고민 자체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 교수님, 2007년도에 이제 60만 표인가요? 그 정동영 후보가 참패를 하고, 정동영 그 당시 후보는 그래도 미국을 갔어요. 미국 문제는 갔죠. 뭐냐면, 미국 갖고 1년을 못 채우고 들어왔죠. 중간에 이제 4월에 재보선거 있으니까 한 5, 6개월, 6, 7개월 만에 이제 가을에 갔다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주위에서 정동영 의원 주위에서 다들 말렸거든요. 말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됐잖아요. 어머니, 저 정동영입니다. 이게 캐치프레이즈. 정동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의 행보를 보면 두 명의 경쟁하다 참패를 했지만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잠시 대중의 시야로부터 사라지는 노력을 했거든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그도 하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지? 그게 문제죠.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동영 당시 후보가 보선에서 무소속 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그 뒤에 정동영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그
그 대선 주자급으로서는 완전히 스스로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이번 전당대 이길 수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앞으로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봉주 앵커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예요. DJ는 한 2년 얼마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서 사라져서 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 마음에 그리움이 생겨날 때 그렇죠. 그때 이렇게 짠 등장을 해서 사람들 마음을 짠하게 하면서 자신의 앞길을 만들어가는 게 이게 전통적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요즘 디지털 시대라서 그런지 예. 이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반성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근데 끝나자마자 네. 바로 색을 메고 자기 지지자들 만나러, 그러니까 3개월도 아니에요. 바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내일 모레 대선이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특히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와신 상담하고 좀 반성하고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났다가 나와도 이번에 있지 않을 텐데.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출마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상 명분이 굉장히 약한 예. 것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섰느냐 이렇게 요거도 먹을 줄 알면서 예. 이제 그런 설명을 잘 해서 납득을 시키면 보다 많은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을 터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굉장히 예. 힘들어지게 되죠. 이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미경 교수가 그 국민의당은 남편과 제가 낳은 네 번째 아이라는 얘기를 했었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을 그러니까 지금 사당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한 박찬주 의원 부인과 아들 같아서 때려. 예. 어찌됐든 그 이런 이제 관점 자체에 대해서 이 과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 소양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건데 이제 이 비판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인식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줄곧 표상하는 것이 이제 새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내가 나서야 하는가? 그러니까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권력 투쟁을 위해서는 나서지만 그 밖에 다른 민생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당 내부에 소위 이 천정배 그다음에 정동영 두 의원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 당이 그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를 하는 이른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이현주 의원이요? 안철수 네. 를 비롯하여 네.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 출마해서 이 당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네.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어떤 정당의 노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삼지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후보 시절에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른바 이제 제3지대론을 통해서 중도 보수 노선을 예.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출마를 세게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예. 뭐 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분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극중주의 논란도 좀 그때 벌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결국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김성식을 할까, 뭐 예. 이현주가 뛰어볼까, 뭐 그런 얘기 검토까지 했다고 그래요. 논의까지를 예. 뭐 집단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내가 스스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것이 뭐 혁신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혁신의 길 2 정치 전략 토론에서 같이 앉은 사진이 나오고 네. 보도가 나오고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안 전 대표 예. 혼자 오셨으니 제가 인사 말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전당대회 출마할 후보 예정자가 3분이잖아요. 근데 2분은 지방에 간다고 오시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립성을 지켜야 되니까. 뭐 중립성보다도 지금 혁신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떠도는 소문은 소문에 저희가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예. 소문은 이제 김성식 의원에게 나가라고 권했는데 김성식 의원이 강력하게
그 고사를 했고, 당대표를 준비했던 이현주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당이, 이른바 정동영 천정배 쪽으로 가면 위험하니 출마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철수 의원을 설득했다. 이런 설들이 좀 많이 돌던데. 그런 소문도 있고요. 예. 또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예. 그 국민의당 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노선, 정치 노선, 뭐 예. 조직 노선 등등에 있어서 이 갈림이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개혁 노선을 계속 유지해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든지 개혁 경쟁을 하자. 협력을 하든지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방향을 설정해 나가자고 하는 이제 정책 노선이 있는가 하면 예. 좀 중도주의를 표방하면서 좀 보수 확장의 방점을 찍자 그런 주장들이 꾸준히 또 있어 왔고요. 이런 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뭐 후보자 중심으로 일이 치러졌으니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왼쪽 오른쪽 우왕좌왕 했는데 현재 국민의당의 문제는 뚜렷이 자신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없고요. 예. 또 그러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간에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게 되고 그게 국민의당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뭐 진단들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국민의당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전대가 시작이 되니까 천정배, 정동영 이제 두 분이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은 거의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뭐 괜한 또 오해를 왜냐하면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불편부당한 이 국민의당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 이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인데 혹시 안 후보만 인사 말씀을 하시면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가셨죠.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선언. 예. 놓고 이제 지금 갈등이 증폭이 되고 뭐 폭파되느냐, 분당으로 가느냐,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복귀하느냐, 국민의당하고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 바른정당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전대 출마까지 과정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자신이 안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당권이 그 지금 그 천정배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넘어가면 당이 자칫 잘못하면 손을 댈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